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친중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싸움이 핵심 전장, 중심 전장, 미국 안에서의 정치 내전뿐만이 아니라 주변 전장,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반발, 이렇게 해서 사정없이 격화되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무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무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주변 전장, 저희 개념은 주변 전장이죠. 이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싸움의 이제 중심 전장은 미국이고, 미국이 아닌 나라들은 이제 주변 전장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싸움이 아주 대대적으로 붙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나 중국, 미국보다는 조금 덜한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들 혹은 빅텍 이런 쪽에 조금 덜했는데, 미국의 요번 대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 전장을 보고 엄청나게 사실 위기를 느껴요.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국가를 넘어서는 소수의 그 아주 실력자들이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재편하고 하는 그런 위협, 그리고 국가로서 그걸 이제 지켜내고 또 다시 이제 주권을 다시 이 재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어저께 잠깐 세뇌 탈출에서 다뤘는데 프랑스도 지금 심상치가 않죠? 그렇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개 한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는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우파 정당인데, 그 아버지 말고 딸이 아주 똑똑해요. 그 르펜이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부터 시작해서 르팽. 네, 르팽이라고. 그러니까 국민 전선으로 출발했죠. 국민 전선인데 지금은 국민 집회, 국민 권리. 그러니까 라상블라망. 하상블루망. 하상블라망. 그게 무슨 뜻이에요? 권리죠? 골기 집회, 권리 대회. 골기. 하상블라망 나셔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 권리라는 거기 당수가 이제 딸이죠. 르팽. 예. 르팽이 지금 50%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라면은 집권할 수도 있을. 22년에 내년에 집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이 추세 이어지면. 그런데 원래 유럽에는 이제 보스, 그러니까 예.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는 반중 성향 정치 세력이 이미 승리해서 강화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꼽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사실 제일 먼저 생각도 못했는데 폴란드가 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에서 유럽이 이제 지역화로 묶이고 할 때 그걸 이제 떨어져 나온 영국. 그다음에 헝가리도 보통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끼어 있는 우크라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발틱 중에서 리투아니아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 주권의 보존, 그다음에 국가의 그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을 다시 지금 재인식하고 필요한 법제, 필요한 그 의식 국민들한테 그 문제의 이 소재를 알리고 이런 이제 그 행정, 그다음에 의식, 그다음에 지식 이런 부분에 급속히 지금 제로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이게 다 좋은 나라들이거든요. 특히 동부에서 그렇죠. 베스트 꼽아라. 네. 그러면은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게 나란히 1, 2, 3등으로 꼽혀요. 그렇죠. 문화적 역량으로 보면, 정신적 역량으로 보면. 이런 나라들에서조차도 이런 나라들까지 해서 이제 이미 보스가 거긴 뿌리를 굳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번에 프랑스가 넘어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세뇌 탈출에서는 감히 이제 만약에 2022년을 프랑스까지 넘어오면 이 동구는 다 넘어와 있는 거고 이미 사실은 동구의 주도 국가들 너도 꽤 넘어와 있으니까
다 넘어와 있는 거고 프랑스까지 넘어오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독일하고 그 좌파 리버럴의 아성인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만 남는 건데 예, 예. 거기가 버텨낼까? 거기도 넘어오게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사실은 프랑스 넘어오면? 이게 뭐 네. 우리가 저기 EU 만들어질 때 조그만 빅3, 이제 스몰 3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그 룩셈부르크 이게 이제 네.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주권 침탈 히틀러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네. 그 고생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네. 다시 국가이면서 지역으로 뭉쳐서 특히 이제, 네. 그때 민주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모였는데 그런 국가들도 뭐 지금 미국의 PC 뭐 이런 외형상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 굉장히 국가의식이 강한 쪽입니다. 네네. 오래됐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빅텍들이 예, 예. 그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이 손을 끌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말하자면 유럽이 EU 약화주의, 즉 각 주권 국가가 강화되고 EU가 좀 변형을 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 질서, 보수 가치,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가 굉장히 이제 그 강화되는 그렇죠. 예. 그러한 쪽으로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급속 그게 이행하고 있다. 급속 이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 방만하게 뭐 글로벌리제이션이다. 옛날에 지금 빅텍들이 예, 사실은 예, 예. 처음에는 각 개개인들의 해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빅브라더 앰비션으로 튀어나오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EU 전체를 재정비하는 그리고 각각의 그 주권을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네. 소위 말하자면 현대 국가의 핵심 가치들을 다시 재강화하고 정비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뭐 그렇게 예상이 돼요. 예. 지금 거기다 이제 이 유럽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사실 유럽 국가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영국하고 연관이 예, 예.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렇죠. 어제인가 아주 예, 예. 중요한 조치가 나왔죠. 네네. 그한 말씀하시죠. 뭐. 그 빅텍에 대한 대립 구도를 강화했죠. 그래서 그렇죠. 올드 예. 미디어, 네. 그러니까 옛날 신문 방송사, 예. 옛날부터 있었던 예. 이것을 이 올드 미디어가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를 그렇죠. 만드는 그런 입법을 다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좀 예, 자세히 예. 보고 또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강성이죠.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뭐 중국하고의 의존 관계, 뭐 경제 관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사실은 뭐 저기 포도주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한마디로 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을 일시에 변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래선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랑. 예. 네, 근데 그거 다 악화되더라도 되더라도. 너희들한테 그 중국 코로나 책임 묻겠다. 뭐 이 깃발 들고 나오고 지금도 그 깃발 들고 있고. 그다음 뭐 포도주 문제, 쇠고기 문제, 그다음 뭐 석탄 문제 하나도 네. 말하자면은 중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도. 압력가해도 네. 그 굴하지 않고 오케이. 그건 이제 경제라는 건 상호간에 그게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오케이. 예. 그러면은 우리도 저기 우리의 피해 혹은 우리의 그 애로를 감수하더라도 중국한테 무릎 안 꿇겠다, 굴복할 수 없다. 뭐 아주 당당하게 나왔죠. 이 반중, 예. 반글로벌리즘에 대한 그 앞으로 인도와 일본의 그 행보가 상당히 지금 주목되죠.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인도는 뭐 조그마한 분쟁이 있었고 네. 아주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랬지만 지금 이제 저 트럼프 때 인도까지 편입이 돼서 이제 중국의 봉쇄선 혹은 포위선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해 있고 바이든 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 자체로서 중국에 대한 그 아마 그 반중 혹은 네. 대립 뭐 이건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일본은 지금 조용하게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미얀마 이번에 그 군부 거기는 예, 예. 사실 흉악한 데인데 아웅산 수치만큼 아웅산 수치는 위선적으로 흉악하고 군부는 노골적으로 흉악한 데인데 거기가 나 그 미얀마 군부가 쉽게 친중으로 안 갈 것 같아. 왜냐면 걔들 옛날에 장사를 몇 년을 한 애들이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웅산 수치까지 들어올 때까지 50년 이상 장사해 본 애들이거든요. 장사하고 그다음에 60년.
70년을 장사를 해본 애들이라. 장사하고 그 장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바이든 쪽에 있어서 저게 친중으로 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짧게 계산할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 그쵸, 기본적으로 반세기, 25년, 사반세기 이런 그 시간축 속에서 계산을 하니까 미국에서 야, 보스가 이길 거야. 그리고 반중이 이길 거야. 곧 뒤집어져. 몇 년 안에. 그렇게 본다면은 야 우리가 서둘러서 지금 중국에 발목 잡힐 일 뭐 있냐. 뭐 조금 저기 돈 받더라도 뭐 그건 그거고 그래 할 건 그래 하고 그러자. 뭐 다른 쪽 근데 지금 아주 큰 게 걸리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살벌하게 가는데 그럼 이러한 그 전 세계에 걸쳐 주변 전장이죠. 미국이 아닌 다른 전 세계 각국에 걸쳐서 친중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전쟁이 붙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방향을 띠냐를 보면 이거 결국은 가치지향 주권국가, 그러니까 보스, 밸류 오리엔티드 서브린 스테이트를 강화하겠다라는 애국 민중주의 성향을 띠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죠. 그 성향을 띠고 그다음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말하자면 이 전쟁의 혹은 뭐 대립의 어떤 이 중요한 이유와 타겟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추세까지.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아마 반중일 겁니다. 반중 성향을 가지게 되죠. 반중이 보스 애국 민주주의가. 왜냐하면 반중 이게 뭐 디지털 전체주의로 온 세상을 지금 뒤집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사실 지금 21세기 문명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특히 뭐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반중이 첫 번째 특징이고 보스 애국 민중주의. 뭐 중국하고 뭐 여러 가지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협력의 내용과 그거는 중국이 희망하거나 중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국내적으로 그동안 뭐 세계화다 뭐다 해가지고 국내 주권을 자꾸 이 글로벌한데 이런 쪽으로 맞춰서 조정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 외에 호주가 지금 이제 빅텍에 대해서 했듯이 주권 강화죠. 그러니까 주권을 강화를 해서 빅텍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빅머니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은 이제는 말하자면 명목적으로 세계화가 답이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주권 강화로 나갈 거다. 이게 침투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아마 길목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다. 세 번째 특징은? 세 번째는 아마 지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널리 그냥 침습, 오렌지에 스펀지에 물지듯이 한 게 일종의 개념 진보자파들에 의한 악마의 내러티브입니다. 이 말은 정신의 오염, 그렇죠. 정신적 말하면 세균 혹은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 말하자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우리 친일파가 지배해온 수치스러운 나라다. 쟤들로 치자면은 이제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지배해온 아주 범죄스러운 나라다. 범죄적인 국가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해체. 뭐 남녀 성구분도 없어. 그 다음에 뭐 같은 똥간에 들어가서 입봐. 그렇죠. 그거 아니요. 며느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사회가 여자일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써. 뭐 어느 세대든 뭐 세대 간에 약간 그런 거는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일반화시키고 무한해체죠. 무한해체. 그다음에 뭐 시비 뭐 옳고 그름 그런 거 없어. 그다음에 진실 거짓도 없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야. 이거는 상식이고 뭐 관습이고 이러는데 너들 좀 우리 좀 절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집어서 그냥 그러면 이제 극우 뭐 너 좀 잘 살아 뭐 너 좀 지위가 높아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그 피시 분노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악마의 내러티브죠. 걔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일종의 그 유행 혹은 뭐 지식인 사이의 유행이 아니라 이걸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꿰뚫어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 그 글로벌리스트 마크롱까지도 이걸 비판하잖아. 마크롱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살 문화. 캔슬 칼처. 과거 말살 문화.
여기 전교조하고 문재인 586한테 배워간 걸 거야. 과거 말살 문화 하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워크 레프티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치면은 개념 진보 좌파예요. 깨자파, 깨자파. 뭐 이러면서 그것이 프랑스에 대해서 심대한 위협이다. 라고 위협이고. 글로벌리스트인 마크롱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이제 오른쪽으로 싹 쏠리면서 그 소리를 하고 있는 원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당에서 경제 영역에 말하자면 생산 영역에 말하자면은 우경화 이 부분은 뭐 다 액셉트로 됐는데 사회주의 프랑스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그 오리진이잖아요. 프랑스가 오리진이지. 뭐 해체주의, 무한해체 포스트 모더니즘 다 네, 그런 건데 프랑스가 오리진인데. 그건 학습적인 거고 네. 이게 다수의 사람들한테 네. 이런 방식의 아주 극단적 상대주의, 해체주의, 네. 그다음에 그 사실은 깨 하는 척하면서 아주 극도의 위선적 행태. 네. 그다음 더블 스탠다드, 이중적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반화되면은 자기들 사회 빠개진다라고 빠개진다고 이제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 마크롱까지 이제 비명을 지르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럼 그것에 대결되는 예, 예. 대립되는 가치 체계가 뭐야? 그러면 이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예.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예. 이것을 지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친중 글로벌리즘에 반대되는 보스 애국 민중주의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우선 예. 첫째가 반중이다. 그렇죠. 두 번째가 주권 강화다. 강화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정신에 있어서 악마의 내러티브, 예. 죄책감, 무한해체, PC 분노를 증폭시키는 악마의 내러티브를 차단하고 반대하고 현대문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 존중을 축혀들고 섬기는 예, 예.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 그렇죠. 이게 한 30년 동안 예, 예. 완전히 뭐 제대로 가고 있는 우리가 거예요.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핵심 가치를 중에서 쭉 왔는데 이 30년 동안 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굉장히 그 주장스럽거나 아니면은 아주 네네. 시대착오적으로 의도적으로 네네. 그냥 그 내팽개쳐 버렸죠. 그래서 이게 다시 아마 네네. 이 21세기 디지털 문명에 맞게 재구성되는데 아마 그게 아마 국가나 교육이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이제 제대로 재구성되는 거죠. 이제 제대로 이제 전쟁이 제대로 벌어진 그렇죠. 거예요. 예. 원래 이 전쟁이 1991년에 벌어져야 될 당연히요. 전쟁인데 예. 그 그저께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페트로 강박, 예, 예. 그러니까 석유 강박 때문에 예. 이 전쟁이 25년이 지연됐던 거예요. 일종의 프로텍티드 지연되고 지연된 거예요. 예. 그런 프로트랙티드. 네, 프로텍티드. 예. 제가 영어 좀 해. 근데 이제 프로트랙티드라기보다 포스트폰드죠. 포스트 펀드. 예. 프로트랙티드라 그러면은 저기 그거예요. 저 영어 좀 하면 그러니까 지구전이란 뜻이에요. 지구전이죠. 예. 그두 가지 지연이라기보다 다 같이 지구. 있는 것 같아. 몰라. 불어에서는 그게 이렇게 지연이란 뜻도 있어요. 지연 불어도 이제 포스트 폰이 이제 지연. 근데 내가 프로텍티라는 게 어느 일정한 세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그걸 늦춘 거지. 늦춘 자기들의 거지. 지배권을 그냥. 그 약간 프로텍티드를 하면은 약간 액티브한 네, 예, 그런 무슨 말씀인지 측이 있고 알겠어요. 포스트 폰드는 그냥 결과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네네, 좋은 말씀. 인과를 다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올드 미디어 보호법, 네. 올드 미디어 보상법인데 이게 네, 예. 실제로 이제 법 이름을 고스란히 번역을 해보면 미디어 페이먼트 러예요. 그러니까 예, 예. 미디어 지불법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연매출 15만 달러 이상의 언론사의 컨텐츠를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데서 게재하려면 예, 예. 각 언론사와 협상해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게 라고 우리 법이 통과됐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국의 뭐 조중동 3대 그다음에 뭐 경향 등 뭐 한겨레 등등등 해서 정말 언론인으로서 혹은 언론 말하자면은 오너로서 이 부분은
진행적으로 잘 배워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중동이랑 이 방송사에 관계되시는 분은 오늘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수도를 향해서 큰 절을 올리십시오. 안 그러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 따라가면 돼요. 예, 예. 그 영국과 캐나다도 동일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대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이거 전 세계로 결국 번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가죠.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그 검열 있잖아요. 예, 검열하면은 돈 불어야 돼. 150억이에요. 150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스북 같은 데가 폴란드 언어로 쓴 거를 검열을 했어. 그런데 그거가 폴란드의 그 민관 합동, 예, 예. 민간으로 구성된 언론자유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검열이야라고 판정을 하면 돈을 물어내야 돼. 그거 아무리 빅텍이라도 겁나죠. 그런 건이 그냥 네. 수십 건 걸리면은 아유, 그건 골 아프죠. 골 아프죠. 예.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도쿠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 이야기할 때 네네.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게 개인들의 삶의 안전 이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존재. 이게 특히 이 연방 정부가 예, 예. 미국의 네. 타운십에서 올라오는 그 밑에 자치 네네. 자치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옹기종기 보기 좋은 모습, 응? 네네. 그걸 넘어서서 연방 정부는 특히 안전의 보장에 결정적. 그래서 미국 군대가 저렇게 잘 조직화가 되고 지금까지 저렇게 된 네네. 거는 그런 철학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국가 그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 좀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예, 예. 그 저기 어디야? 미국 민주당에서 그렇죠. 이런 빅텍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예, 예. 민주당 안에 이게 이제 빅텍과 결합해서 지들이 대선을 이겼잖아. 이겼죠. 예. 근데 민주당 의원 각각에 들어가면 또 입장이 또 달라지는 또 거 우리가 달라지죠. 보는 거거든요. 잠재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요새 아주 재밌는 지금 현상이 하나 나왔잖아요. 예, 예. 미국 그 민주당 저기 동부의 로드아일랜드 출신인데 데이비드 시슬린 하원 의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공정거래법 혹은 공정거래법규 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네네. 이게 이제 Subcommittee of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네. 공정거래에 대한 상법과 행정법에 대한 말하자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 그 말하자면은 그 발언이 발언이 아주 아주- 재밌는 발언했어요. 예, 예. 오스트레일리아의 요구에 대해 언론사 및 뉴스소스 전체를 게재 거부한 페이스북의 조치는 국가 전체를 독점적 빅텍에 굴복시키는 조치다. 이거 교과서적인 이야기 했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움 붙으면 재밌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정세균이나 이낙연이가 자기들 도와줬던 민노총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야. 당연히 그렇죠. 예. 혹은 전교조 공격하는 거랑.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살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야 빅텍한테 너무 힘 쏠리는 것 같아. 두려움이죠.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예,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빅텍 제어에는 그럼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조인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사실은 아마 혼내하고 다대마게 다를 겁니다. 예. 일반 말로 쓰면은 겉으로는 지금 뭐 펠로시다 그다음에 뭐 네. 저기 저커버거다 뭐 막 쓱 가지고 카르텔로 해서 소위 이 우리 편. 예, 트럼프를 이제 스케이프고트로 삼아 쫓아내는데 해가지고 다 뭉쳤는데 실제 정치권 밖에 혹은 공적 조직 밖의 존재가 그리고 적절한 뭐라 그러냐면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위임받은 적이 없지. 위임받은 적이 없지. 아니 언제 저커버그를 우리가 선출한 적 있나? 빌 게이츠 선출한 적 있나? 없죠. 구글 회장 선출한 적 없죠. 근데 위임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 스스로 세계 최강의 검열자를 그러니까 가입을 자기의 하니까. 정치적 소송이나 발언에 대한 잠재적인 검열자가 뭐 트럼프와 트럼프의 측근들한테 쏠려 있지만 언제라도 자기들한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 두려움이죠. 권한에 대한 게 있으니까 마치 똑같죠. 검찰이 그렇죠. 문재인 검찰이 문재인 들이받듯이 그렇죠. 내 권한 왜 침해하냐.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빅텍 제재에 이게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가. 이러되니까 재밌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예. 불타오르죠 이제. 예, 예.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왜 빅텍이 지금 이 친중 글로벌리즘을 보호하고 그것을 옹유하는 홍위병 노릇을 왜 하고 있냐가 여기서 보이는데 보이죠. 이게 보이는 하나하나 거죠. 이제 그거를 예. 지금 아주 최근에 하지만 원래 행상입니다. 예, 예. 원래 우리가 이걸 아주 재밌는 아주 노골적으로 현상이에요. 이제 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예. 건데 이게 예. 참 1984의 빅브라더 같은 역할을 저희들이 자임한 거거든. 것 같은데 그것도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예. 그리고 단순히 뭐 빅브라더가 아니라 빅텍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부분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지금 참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뭐야 이제 시세를 많이 쪘죠 온 인류가.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요새 그냥 아주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빅텍이 나서 가지고 악마의 내러티브를 막 퍼뜨리고 네. 악마의 내러티브가 아닌 거를 잘라내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악마의 내러티브를 퍼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아주 그 명확한 사례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수학 교육은 기존의 수학 교육은 인종주의에 물들어 있다. 라는 아침에 그렇게 주장하는 운동을 거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어. 나도 뭐 이런 화가닥한 악마의 내러티브로 운동 걸고서 빌 게이츠한테 회장님 저 운동 자금 필요해요. 하고 이메일을 전상서를 올리고 싶은. 뭐 참나. 사실은 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의 그 4차원적인 행동 그건 뭐 이쁘게 봐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있기는 하지만.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냥 딱 했어요. 네, 그거 보시고 근데 네. 오늘 아침 사건은 아니고 며칠 전 사건인데 이게 폭로된 게 이게 뭐냐면 이 어떤 단체가 있어요. 미국 안에 완전히 네. 홍위병 같은 네. 전교조보다 더 전교조스러운 전교조스러운, 완전히 네. 또라이 홍위병 같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수학 교육을 다 뜯어 고치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단체예요. 네. 근데 거기에 거금을 지원한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그 단체에서 만든 그 책자가 있어요. 네. 그 책자가 뭐냐면 수학 교육에서 자영되고 있는 인종주의 극복하기. 영어로 Dismantling Racism in Math Instruction 이라는 자기들 그 철학에 바로잡고 노선 책자를 냈어요. 그 책자를 잠깐 서너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여쭐게요. 예. 이제 첫 번째 수학적 실수를 오류로 취급하는 수학 교실에서는 백인 우월주의가 횡행한다. 즉 우리가 수학 가면 야 그 너 다 오류야 이런 말 하면 백인 우월주의 아, 틀렸어 이러면 그냥 좀 실수했네 이러면은 그러면 착한 선생. 그 선생이 너 그 오류야 그러면 wrong 그러면은 wrong answer 그러면 너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수학 교실에서 wrong이란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오류란 단어를. 두 번째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행태이며 수학이라고 하는 게 실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오르냐 그르냐인데 네, 오르냐 wrong이냐 저기 true냐 false냐 true냐인데 그러니까 이진 논리학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컴퓨터를 부정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false 거짓 true 참 그 이진 논리학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쓰지 말라는 거야 수학 교실에서.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오류냐 참이냐 이런 식으로 그 구별하는 것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행태이며 교사 혹은 전문가가 오류를 바로 잡아준다는 부권주의, 그러니까 가부장주의. 이를 세뇌하는 행태다. 이거 완전히 지금 똥짱 곤지던 저기 홍위병 문화혁명 때 홍위병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브라더로 착각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홍위병 방식의 그 경강부회를 막 동원하는 거 이게 더더군다나 빌 게이츠 아니에요. 제로와 완, 소위 말 참과 거짓의 무한 조합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참 웃기는 거죠.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런 방식으로 이건 뭐 상대주의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거 개또라이죠. 또라이죠. 4차원도 아니고 또라이예요. 또라이. 예, 그러니까
거기 이 이자들 또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행태이며 교사 혹은 전문가가 오류를 바로잡아준다는 가부장주의를 세뇌하는 행태이다. 그 다음에 더 볼게요. 수학교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백인 우월주의를 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수업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요 라고 손을 들어야 하는 기존의 수업 질서는 교사 전문가의 가부장주의 및 권력 독점을 강화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학생의 사고, 학습, 소통 과정을 파괴하는 행태다. 이거 거의 모택동 홍위병이야. 나 지금 우리 한국에 또 많은 또 혁신 학교들이 이걸 또 그러겠죠. 네. 여기에 빌 게이츠가 돈을 질러 가지고 뭐라고 욕을 쳐드시고 있냐. 빌 게이츠가 수학은 인종주의라는 개또라이 주장을 하는 운동에 빌 게이츠와 그 마누라 멜린다 게이츠가 돈을 지르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제 말이 야, 그 백모가 과격하게 번역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직접 원문을 보시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수학적 실수를 오류로 취급하는 수학교실에서 한번 백인 읽어봐 월주의가 주시죠. 운영한다. 네. 이거 원문 그대로 거의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 지금. 또 그다음에 수학교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를 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과 교사를 구별하는 계급장을 떼버리고 아무나 다 아무 때나 떠들 수 있는 웅성웅성 수업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 여기 있어요. 지금 저러면은 저 내용의 결론은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다. 예. 학교를 부수자. 그 얘기예요. 홍위병이에요. 아니, 그 결론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네. 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기 또 넘어가요. 근데 저거에다가 되게 빌 이제, 게이츠와 빅텍에 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빅텍에서. 지금 이제 네. 그 PC 좌파다, 이거 뭐냐고 이게. 대체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요. 전부 네. 저런 방식입니다. 저런 방식이요. 사고 말하자면은 방식이. 그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는 척하고 되는 척하고 하면서, 해가지고 네. 세뇌를 시키고 그게 쌓이면은 그런 전혀 거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그 효과를, 인지나 인식 이런 걸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는 며칠 전에 트럼프 최신 인터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 내용은 이제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였는데 예. 선거 부정 및 선거제도 강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언급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삭제 이유를 유튜브가 어떻게 밝혔냐.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꾼 광범위한 부정행위와 오류가 존재했다는 듯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을 오도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 주치야. 자기들이 미국 대법원이야. 지금 뭐 대한민국에도 자기들이 미국 선관이야.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한다는 걸 가지고 음모론자라고 말하자면 낙인을 찍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저기 한국어 유튜브는 아직 그걸 삭제는 안 해요. 삭제는 안 하죠. 근데 미국은 그걸 유튜브가 삭제를 해버려. 근데 이제 유튜브가 삭제하도록 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또 하는 거 있죠. 말하자면 의혹을 제기하면 네. 이거는 공적 기관이 먼저 그 의혹에 대한 해소 의무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공적인 세계에서 일정한 뭐 논평을 하든 아니면 지식 그 활동을 하든 하면은 그 의혹의 근거를 스스로 같이 동일한 그렇죠. 기준에서 따져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빅텍이 스스로 홍위병과 같은 그 저런 걸 이제 자행을 하고 있는 거죠. 빅브라더 빅볼 그렇죠. 그 검열 주체, 최고 검열 기관임을 그렇죠. 자임을 한 건데 이 빅텍이 이 같은 특수보안부대 역할을 자임하게 된 그 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따져보면 또 이유 자체는 또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마 지금 5G 뭐 자신들이 좀 유도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한 네네. 포지션에 있다고 가장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5G 시대에서 독점적인 지배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겠다는 야심이죠. 저는 여기서 뭘 좀 짚어드리고 싶으냐면 네. 인터넷이 상용화된 게 1994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온 거. 스마트폰이라는 건 이제
무선 통신으로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10년 전으로 와, 그 10년 조금 네, 안 무선 통신으로 됐죠.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07년이에요. 스마트폰 그렇죠. 최초의 예, 스마트폰이 아이폰에서 2007년에 나왔고 삼성에서 2009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온 게 2007년, 2009년, 2000년대 말이고 예. 지금 그로부터 한 12년쯤 지났단 말이에요. 예. 12년, 13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이 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 인터넷, 예, 예. 무선 이동 통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게 속도가 100배. 예. 여기에 연결되는 기기의 숫자가 300배로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 1메가bps, 2메가bps 정도 속도로 다운로드를 받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스마트폰을 하면. 네. 그럼 이게 100배면은 100메가bps니까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바일 통신기기로 연결되어 있는 기기의 숫자가 5천만 대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모바일 통신기기는. 근데 그게 300배가 늘어나니까 150억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웬만한 기기는 다 모바일 통신기기로 연결돼요. 사물인들이라도 되죠. 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에요. 네. 예, IoT.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지금 이 변화가 앞으로 이제 지금 이미 시작됐고 예, 예.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예, 예. 이 빅텍 입장에서는 이 변화에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독점권을 유지해야죠. 독점적 지배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려면 정치 권력을 끼워야 되잖아. 끼워야죠. 예. 반독점 판정받으면 안 되잖아.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주커버그가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난 돈을 이게 썼죠. 애국 민중주의가 보스 애국 민중주의가 성장해서 승리를 해버리면 민중의 입장, 보통 사람의 입장이니까 야 너희 왜 독점했어 하고 까고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채택은 안 됐고 그 기한한 사람 쫓겨나긴 했어요. 예, 예. NSC에서 그렇죠. 그 기한에서 무슨 기한까지 나왔냐?